안녕하십니까. 닥터긴바이블의 김성대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평가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. 제가 이제 꼽은 5번째 키워드는요. 2,000명 의대 증원. 네, 이 키워드를 뽑았습니다. 자, 여러분은 한국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솔직히 미국은 의사가 부족한 게 확실합니다. 제가 보기에. 지금 미국은 옛날에 이제 좀 농담으로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.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의사 한 명 못 만났다.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. 자기가 미국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나를 보지도 않았다.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.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. 이제 그게 이제 의사가 안 본 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의사 옆에 이제 그 명칭이 MD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. 그래서 닥터 오브 메디슨, 이제 메디컬 닥터죠. 그게 이제 보통 MD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미국 의사들 중에 이제 DO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오스티오패틱 메디슨을 하신 분, 우리나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정골 의학 박사. 근데 이제 이분들도 미국에서는 정말 딱 MD처럼 그냥 뭐 차이가 없어요, 거의. 그래서 그냥 옆에 이제 DO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래서 DO라고 이제 써 있는 거를 그분도 이제 의사인데 이제 MD가 아니어서 자기가 이제 의사 못 만났다. 응급실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정말 좀 이제 시골 외곽 지역에서 응급실 가잖아요. 그러면은 MD도 아니고 DO도 아니고 NP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NP는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.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호사가 이제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practitioner, 즉 의사처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없는 직책인데요.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제 의사가 진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NP들이 진짜 뭐 주치도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사처럼 일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게 이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필수 의료의 문제죠. 필수 의료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우도 낫고 그리고 필수 의료니까 왜 필수겠어요? 사람의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수겠죠. 그런데 이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부담까지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필수 의료과를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떤 필수 의료의 문제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제 뭐 한국에서 전공의 생활은 못 해봤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에서 전공의들은 정말 뭐 옛날보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고요. 3일에 한 번, 4일에 한 번씩 이제 날 새서 당직을 하잖아요. 그러고 또 다음날 또 본인의 주중 당직이면 또 다음날 본인의 업무를 하고 집에 가니까 이제 병원에서만 뭐 30시간, 뭐 심지어 36시간씩 연속 근무를 할 때도 정말 자주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한 달만, 두 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제 4, 5년. 그리고 이제 뭐 또 펠로우하고 뭐 또 더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 4, 5년이 될지 7, 8년이 될지 알 수 없죠. 그런데 정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본인의 이제 뭐 꿈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 돌보는데 정말 자기의 젊은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다 사치죠.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분들 보면 정말 저는 솔직히 진짜 특히 대한민국의 전공의 선생님들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. 제가 미국에서 레지던트 할 때 24시간 당직이 없었어요. 물론 이제 뭐 제가 다른 나라에서 24시간 당직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전공의 시절 때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미국에서는 이제 24시간 당직이 많이 사라졌어요. 이렇게 그 전공의들 잠 못 자게 하면은 사고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여줬다고요.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말 너무나 많이 일하고 20대만 보내나요? 뭐 재수하고 뭐 조금만 늦어지면 30대, 20대, 30대를 정말 병원에서 일만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돌보면서 일하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어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적은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는요. 의료진들의 희생, 즉
그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또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들 두세 명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. 예. 3일, 4일마다 한 번씩 24시간 당직을 하면서 일을 하니 본인이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공이 다 마치고 이제 정식 의사한테 그 일을 맡기려고 하면 돈이 같은 시간 일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나라 간호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한 미국 간호사의 2배 일은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 한국에서는 그 일반 병동 기준으로 최소한 자기 시프트당 맞는 환자 수가 10명이 넘어가잖아요. 최소한. 아무리 적어도.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 명당 10명 이상 맞는 간호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예. 많아봤자, 정말 많아봤자 한 7명?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7명이 아니고 이제 오기로 한 간호사가 뭐 갑자기 아파서 못 온다든지 이렇게 펑크가 났을 때 추가로 몇 명 더 받았을 때 그때 이제 7명이고 그 일반 병동이면 솔직히 보통은 한 5명? 뭐 많아야 6명 이 정도죠. 예, 일반 병동 기준으로. 예. 그런 거 생각할 때 뭐 미국 간호사가 월급이 우리 한국 간호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거든요. 그런데도 더 적은 월급으로 2명 혹은 그 이상의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비용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좀 더 의료비가 싸질 수 있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 젊은 의사들을 향해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참고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든 아픈 사람들 돌봐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. 네. 이 계엄령, 이 5번째 계엄령 뭐라고 써 있었나요?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.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이거 보고 찌라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좀 정상적인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. 예. 근데 이거 공식 그 계엄령에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. 예. 자, 이거 솔직히 의대 2,000명 지원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? 누가 막 이렇게 막 시켰어요?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들이 요구한 적도 없고 뭐 본인이 뭐 이런 공약을 걸고 대통령 된 적도 없잖아요. 예. 딱 느낌이 좀 급조된 것 같아요, 갑자기. 예. 본인도 이런 거에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뭐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완전 꽂혔는지 아니면 뭐 어쩐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의대 증원을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거 급조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자기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으면 최소한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언급이라도 했겠죠. 예.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치밀해 보이는 사람도 아닌데. 예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수 의료가 문제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정말 의료 개혁을 하고 싶으면 그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하고 지금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면서 깜빵 갈 각오까지 합니까? 어떤 불합리한 이런 법도 고치든가 이런 걸 해야죠. 그런 게 진짜 의료 개혁이겠죠. 자, 예를 들어서 어느 나이 드신 환자가 왔어요. 응급실에 왔다 칩시다. 그런데 정작 드러난 증상은 좀 경미하고 그리고 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예를 들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이제 일단 병원에 왔으니까 이거 의사 책임인 건가요? 예?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술, 담배하고 그리고 자기 고혈압인 거 있는지 알면서 약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. 그런 건 누구 잘못입니까? 그런 것도 이제 일단 병원 왔으니까 의사가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? 본인이 술, 담배 안 했고 혈압 관리 잘했었으면 뇌출혈 없었을 수도 있죠. 예.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무슨 뭐 사람 죽었으니까 의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은 아니라고요. 예. 만약에 의사가 정말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감옥 가야 되는 거면 그 판검사들도 엉터리 기소 잘못된 판결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럼 감옥 갔다 오죠. 공평하게. 더 나아가서 회사원들도 자기가 이제 회사에 해를 끼치고 실수할 때마다 한 번씩 감옥 갔다 오면 되겠네요. 공평하게. 예. 그러니까 의료 개혁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갑자기 2,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. 이제 뭐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이제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동의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또 돌리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맞는 정책이고 옳은 정책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갔어도
이거는 계속 이어져야죠.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 없잖아요, 이제 더 이상.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의사가 부족합니다. 예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의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레지던트를 해야만 정식 의사가 될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가 끝나고 마치 전문의가 되면 이제 정식 의사가 되는 그런 느낌이죠. 그런데 이 미국은 이제 그 레지던트 자리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의사를 늘리고 싶다? 방법은 간단해요. 예. 레지던트 자리를 확 늘리면 돼요. 근데 그렇게 안 해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의사를 양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에 조금씩밖에 못 늘립니다. 예.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미국에서도 레지던트 자리를 늘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레지던트 자리가 3만 개가 있다. 그러면 그냥 5만 개로 하루아침에 늘려버리면 돼요. 예.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왜 안 하고 있을까요?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윤석열 대통령처럼. 정말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또 옳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소신이지 이렇게 막 그런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인다?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죠. 예. 그리고 지금 뭐 의대 증원한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솔직히 이 난리통에 돌아가신 분들, 병이 악화가 된 분들,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, 그리고 의사들도 자기 시간들, 전공의로서 수련할 수 있는 시간들, 의대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다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? 이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야 다음 대통령은 이런 짓 함부로 못하죠. 탄핵당하고 집에 갔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.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한계겠죠. 예. 좀 이런 좀 함량 미달의 사람을 이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키워준 문재인 전 대통령,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무혈 입성하도록 길을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길을 그냥 열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. 이제 시간들 남아 도시잖아요. 다 반성 좀 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좀 갖자고요. 네. 자, 어쨌든 우리나라 뭐 의료계 지금 뭐 많이 뭐 다들 망가졌다고 하는데 좀 지금이라도 다시 좀 좋은 방법으로 또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에 뭐 실력 있는 의사가 많아져야 뭐 국민들도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뭐 의사를 뭐 악마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사에 대해서 의사를 탄압하거나 그런 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뭐 의사 하다가 뭐 20대는 그냥 당연히 보내는 거고 심지어 30대까지 보냅니다. 예. 이제 뭐 돈 좀 벌려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개업하고 또 고생하죠. 근데 뭐 나중에 돈 좀 버니까 이제 뭐 20, 30대 고생하는 건 뭐 당연한 건가요? 전공의들도 그 나름대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뭐 지나간 젊은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? 예.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보상해 줘요? 워렌 버핏이 재산이 몇 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본인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뭐 그분이 뭐 자기의 뭐 몇 조라도 써서 돌아갈 의향이 있을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가치도 소중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젊은 의사들 병원에서 자기 젊음을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 못할 망정 이렇게 막 비난하고 악마화시키고 사실 뭐 그런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평가 시간 문제가 있는 한국의 공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